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에러 핸들링, 여기 뭐 띄어쓰기가 있어야겠죠? 에러 핸들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에러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디버깅이죠. 그렇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도 물론 디버깅을 통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대한 에러를 여러분이 핸들링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버깅을 통해서 에러를 핸들링한다는 표현에 약간 제가 잘못 설명드린 거고, 그러니까 디버깅을 통해서 에러를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고, 에러 핸들링이라는 거는 다른 얘기죠. 그래서 에러 핸들링은 프로그램이 동작하다가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를 정상적인 방법보다 처리하는 방법이 에러 핸들링인 거죠. 그래서 디버깅이랑은 약간 틀린 건데 제가 옆에서 약간 혼동해서 설명드렸는데, 에러 핸들링은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발생하는 예외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에러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물론 혼선해서 사용하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에러 핸들링을 할 때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how to through error, 만약에 프로그램이 동작하다가 여러분이 예외, 즉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를 여러분이 이제 상위로다가 우리가 던져야 된다는 거죠. 즉 throw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령을 우리가 throw라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생한 예외 객체를, 그렇죠? 예외 객체를 여러분이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누구에게 전달할지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상위에 전달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가 에러라는 오브젝트를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에러라는 오브젝트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브라우저에서 에러를 우리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에러에 대해서 뭐 팝업으로다가 브라우저에서 이래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시지 형태로다가 화면에다가 뿌릴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끔씩은 우리가 콘솔에다가도 이렇게 예외를 던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콘솔에다가 예외를 던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일반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그런 엔드 유저를 위한 에러라기보다는 즉 테크니션, 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그러니까 콘솔 레벨에다가도 우리가 예외를 던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텍스는 이렇게 된 거죠. throw에서 에러라는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던질 건데, 그 에러라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왜 에러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이제 써줘야 되는데, 그 원인은 우리가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row new error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물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뭐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o error new, 그죠? 선택 fun through, 그죠? 뭐 같은 얘기인 거죠.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즉 예외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한 번에 전송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외를 던지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외를 던지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콘솔 레벨에서 이렇게 해당, 어떻게 보면 브라우저가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곳이니까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해당 파일을 처리하다가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예외는 우리가 이렇게 콘솔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죠? 예외를 던진 건데, 그죠? 객체를 던진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예제는 우리가 에러 객체를 던진 거죠. 그죠? through new error라고 해서 우리가 에러 객체를 우리가 던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에러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외를 핸들링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프로그램에서 그냥 에러만 던지게 되면 우리가 브라우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돌다가 에러를 그냥
쫙 던지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을 동작하다가 이제 스탑이 되겠죠. 터미네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도 결국 마찬가지인 게 예외를 그냥 탁 던지면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돌다가 프로그램이 터미네이션,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외를 우리가 프로그램 레벨에서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패턴은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동작하다가 예외를 던지게 되면 그 예외에 대해서 여기서 로직을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예외라는 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던지게 되면 해당 예외에 대해서 그 try catch문, 이 catch문 안에서 그 예외를 핸들링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던진, 프로그램에서 던진 이 예외 객체가 요 2라는 파라미터로다가 전송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라는 객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쭉 한번 보셔야 여러분 뒤에서 우리가 예외 처리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외를 던진 상태에서 우리가 예외를 캐치를 해서 우리가 예외 객체, 이라는 예외 객체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크롬에서 우리는 테스트를 할 거니까 브라우저를 통해서 열고 얘를 카피에다가 크롬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F12를 가보면 우리가 소스에다가 디버깅 걸고 다시 한번 해보면 이 객체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의 메시지, 우리가 예외를 발생시킨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의 네임은 에러 객체라고 이렇게 들어있죠. 우리가 출력해보면 저 콘솔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내용을 하나 더 찍어보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콘솔.로그.이 메시지.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면 예외에 대한 메시지로 이렇게 출력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처리는 뭐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신텍스만 조금 상이할 뿐인지 이제 완전히 거의 다 동일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외라는 거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내가 현재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연착륙, 그렇죠?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예외를 처리해서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종료할지 아니면 예외를 처리하고 뒷부분이 더 돌아도 되게 할지 이러한 부분은 프로그래머의 목인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예외를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외를 처리하는 아주 좋은 예가 나왔죠. 여러분이 함수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이 인크리멘트. 그래서 어떤 숫자를 하나를 받으면 그죠? 해당 숫자를 1을 증가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함수예요. 되게 간단한 예제죠. 그죠? 굳이 함수로 만들 필요도 없는 건데 예를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파라미터로다가 우리는 숫자를 1을 증가시켜 줄 건데 사용자가 만약에 이 n이라는 이 파라미터로다가 숫자가 아닌 문자를 넘겼어. 그럼 우리는 예외 처리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 안에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은 n이 넘버 타입이냐 라고 하면 플러스 1을 해서 리턴해 주고 넘버 타입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 객체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함수를 호출한 그죠? 이 함수를 호출한 어디서 호출했어요? 여기서 호출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숫자를 정상적으로 넘겼으니까. 근데 이 아랫부분은 우리가 숫자를 넘긴 게 아니라 문자를 넘겼죠. 이 아랫부분에서 우리가 예외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펑션 안에서 그죠? 펑션을 호출했는데 펑션이 정상적으로 다 동작하지가 않아. 그러면 해당 펑션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동작하지 않는지 이제 그러한 이제 예외를
여러분이 설계를 해서 함수를 제공해주면 훨씬 더 해당 함수가 그죠? 체계적인 거겠죠, 그죠? 근데 함수를 호출하는데 함수가 동작은 안 해. 근데 예외도 발생하지 않고 그냥 동작 안 해. 그럼 우리가 함수 소스를 다 살펴봐야 돼. 이게 왜 동작 안 하지? 근데 우리가 함수를 개발할 때에 여러분이 예외 핸들링을 잘 해놓으면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입장,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외만 확인해봐도 이래서 현재 문제가 발생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즉각적으로다가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둬야 되냐면 내가 예외가 발생하면 스크립트 안에서 즉 가장 중요한 경우가 이제 펑션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함수에 대한 예외를 잘 처리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반드시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 예외를 던지는 게 좋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아규먼트나 타입 체크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죠. 그렇죠? 내가 아규먼트를 4개를 선언했는데 호출할 때 3개만 던져. 이런 것도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를 개발해서 우리가 구현하는 게 아마 좋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함수에 대해서 예외를 구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여러분 예외를 구현하면 되고, 그럼 보통 예외를 구현할 때 가장 좋은 예가 우리가 아까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모듈화 시켰을 때, 즉 함수 같은 안에서 여러분이 예외 처리하는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즉 언제 예외를 우리가 던지는 게 좋을까, 즉 예외를 우리가 익셉션을 발생시키는 게 언제 좋을까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함수에서 그죠? 함수에서 함수를 호출한 그죠? 함수를 하나를 제공해 줬는데 해당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아규먼트를 잘못 던지거나 아규먼트에 대한 타입을 잘못 던지거나 앞서 보신 예제죠.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예외를 처리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void string error, 그죠? 결국 뭐냐면 콜스택의 저 밑에,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B를 호출했고 B가 C를 호출했고 그래서 막 콜스택이 되게 깊어. 그래서 막 F까지 갔어. 그럼 이 F에서 당연히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F에서 발생한 예외는 상당히 기술적인 예외야. 즉 A 입장에서는 그냥 B라는 기능이 필요해서 호출한 건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B가 발생한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콜스택 상에서 또 F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F에서 발생한 예외를 그대로 뿌리기보다는 요거를 이제 상위 레벨로다가 이렇게 던져서 우리가 B 입장에서 예외를 정확히 왜 예외가 발생했는지를 B 입장에서 한번 래핑을 해서 우리가 C에게 던져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연료 탱크에 연료가 부족하면 계기판에 연료가 부족하다고 딱 시그널이 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연료가 부족하네 라고 해서 주유소 가서 주유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다가는 계기판이 고장난 게 아니잖아. 계기판에 뜨게 한 거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디가 문제예요? 자동차 안에 연료 탱크 안에서 연료를 체크하는 게이지 안에, 그 다음에 그 게이지가 바라보고 있는 센서 안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연료가 없어서.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게이지 화면에 디스플레이 게시판에 연료가 부족하다라고 딱 떼면 되는데 저 밑에 단에서 있는 예외를 우리에게 그냥 딱 던져주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외는 항상 내가 호출한, 그죠? 예외는 내가 이렇게 항상 호출한 요 B라는 요 쪽에서, 그죠? B라는 쪽에서 밑단에서 발생한 예외를 한번 감싸서 사용자 가장 이해하기 편한 상태의 예외로다가 이렇게 던져주는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랑 이 얘기는 아마 거의 유사한 얘기고요. 그죠? 유사한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우리가 디자인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예외 처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매뉴얼을 다 숙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기능을 사용하다가 예외를 받아서 아 뭐가 문제구나 라는 걸 쉽게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얘기들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의 종류는 이제 상당히 많은데 예외의 이제 최상위, 그죠? 모든 예외의 최상위가 이 예외라는 거죠. 나머지는 그 예외에 대해서 스페시픽한, 그 예외에 대해서 이제 스페시픽한 그러한 예외인 거죠. 모든 예외의 최상위는 이거고. 그래서 가장 쉬운 예가 여러분이 어레이를 우리가 생성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음수를 통해서 생성하려고 해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레인지 에러, 즉 우리가 레인지에 관련된 거를 생성하다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레인지 에러. 그죠? 뭐 그런 것들. 각 상황에 맞는 예외가 있는데, 그죠? 그 상황에 맞는, 즉 상황에 디펜던트한 예외로 가게 되면 정확히 어디서 무슨 예외가 발생하는지를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지만 우리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위 레벨의 즉 에러 객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외 객체의 종류는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try catch문으로다가 우리가 감싼 거 이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finally라는 이제 옵션이 있다는 거죠. 그죠? finally. 자, 우리가 finally라는 경우는 우리가 try catch block, 그죠? try catch block에서 예외를 핸들링을 했건 못했던 간에 맨 마지막에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게 finally죠. 그죠? 그래서 finally는 주로 우리가 클린업 코드, 그죠? 예외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코드를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finally라는 거는 우리가 try문에서 그죠? return, continue, break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try문이 강제 종료가 되더라도 우리가 finally 문장은 항상 맨 마지막에 처리되고 해당 try문이 이제 종료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앞서 만든 소스죠. finally라는 거죠. console.log 일부러 이렇게 하나 우리가 넣어보죠. 그럼 얘가 처리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결과를 한번 보시면 알겠죠? 한번 다시 한번 브라우저에 가서 예외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캐치문 예외에 대해서 처리하고 맨 마지막에 항상 finally 문장에 이제 항상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고 해당 예외에 대해서 캐치문이 예외에 대한 핸들링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finally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가 try catch문을 우리가 정확히 타입별로 다 구별한 거죠. 만약에 예외 객체가 그렇죠? 예외 객체가 만약에 타입 에러에 대한 예외 객체이면 이 에러를 핸들링하고 만약에 예외 객체가 레퍼런스 에러에 관련된 예외일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그렇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여기서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리가 처리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발생한 에러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sum 펑션이라는 이 펑션 안에서는 예외가 이제 여러 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타입에 대한 에러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레인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에러 유형별로다가 우리가 예외 처리해 주는 걸 분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얘를 그냥 한 방울다가 처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러분 분리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if 절로다 굳이 분리할 필요 없이 뭐가 됐건 간에 여기서 발생한 에러가 타입 에러가 됐건 레퍼런스 에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냥 이러한 형태로 다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처리해도 되지만 우리가 예외를 좀 더 스페시픽하게 예외가 어떤 예외이냐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핸들링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예제를 여러분 나타내고 있고요. 여러분이 예외 처리를 할 때의 일종의 뭐 규칙,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그죠? 우리가 캐치문, 그죠? 캐치문을 우리가 빈 상태로다 두지 말아라는 거죠. 즉 예외가 발생했으면 그 예외에 대한 적당한 처리를 해라.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죠? 그다음에 엔드 유저에게 너무 테크니컬한 그러한 예외를 던지지 말아라. 저 사용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연료가 부족합니다. 이것만 딱 보고 싶은 거야, 계기판에. 근데 저 밑에 단에서 발생한 예외를 직접 사용자에게 던져봐야 사용자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연료 센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딱 메시지가 뜨면 연료 센서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럼 연료 센서가 고장났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연료가 없어서 연료 센서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인가? 되게 애매모호한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상위 레벨에 발생한 예외, 즉 사용자에게는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여러분 상단 레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예외에 대한 메시지를 뿌려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크니컬한 레이어에 대한 예외를 던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즉 상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즉 상단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메시지를 우리가 던져주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연하고 바람직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예외 상황을 그냥 사용자에게 곧바로 던져서 사용자가 인지를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을 종료를 할지, 아니면 예외를 핸들링하고 이제 그 다음 타스크가 차례대로 진행되게 할지, 이러한 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또는 프로그램에 이제 구현하는 그 역량에 따라 이제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냥 사용자한테 에러 탁 던지고 끝내는 것도 나쁜 것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 예외를 핸들링하고 프로그램이 더 뒷단으로 흘러갈 수 있으면 흘러가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은 이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예외 객체도 여러분이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디파인된 예외 객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해서 정의한 유저 디파인드 에러도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my error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my error.prototype, my error.원형에다가 우리가 에러 객체 최상위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에러라는 게 위에 존재하는 거고, 그 밑에 my error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격인 거죠. 뭐 꼭 그림이 이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맞는 그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만의 예외 객체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정의해 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에러들을 좀 더 유연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yError라는 예외 객체를 우리가 user define error를 정의하고 우리가 myError라는 걸 이렇게 수로 발생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캐치문에서 예외가 myError일 때에 대한 처리 로직, 그 다음에 일반 myError가 아니라 일반 나머지 에러일 때 처리 로직을 이렇게 분개해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ser define 에러를 사용했을 때에 대한 장점은 뭐냐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user define한 에러가 발생했을 때랑 브라우저의 에러를 우리가 분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흘러가게끔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에 우리가 노멀한 에러 핸들링 메커니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유저 디파인 에러를 우리가 정의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브라우저에 뭔가 에러에 대한 메시지를 출력을 할 때 뭔가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 우리가 에러 핸들링 하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저 디파인 에러를 정의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 에러 객체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스페시픽한, 즉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 내용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User Define Error라는 걸 일반적인 에러가 가질 수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부가적인 정보를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다가 예외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기록을 해서 즉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콘솔.log를 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에러를 뿌리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 상에 그죠? 특정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특정 영역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돌다가 에러가 나면 그 특정 영역에다가 에러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시다시피 아밥은 항상 모든 메시지가 어디 나와요? 스테이터스 바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브라우저에서도 스테이터스 바와 같은 공간을 하나를 미리 이렇게 확보해 놨다가 에러가 나면 그 에러 난 내용을 그 스테이터스 바에 해당되는 영역에다가 계속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보통 또 뭐가 좋아해요? 예외가 발생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 걸 좋아하죠. 팝업 창에서 왜 에러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팝업 창 뜨는 것도 좋아합니다. 팝업 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뿐이고, 이렇게 특정 영역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뿌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서사이즈 11번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에러 핸들링을 이제 구현하는데 다른 내용은 다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replace underscore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적당한 코드로다가 즉 에러 상황을 잘 구별해서 적당한 코드로다가 분리를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소스를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죠? 이 부분을 적당한 상황으로 바꿔라라는 거죠. 그래서 2점 네임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원래? 여기를 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보기가 훨씬 편하겠네요. 스위치문이니까. 여러분이 이 2라는 객체, 즉 예외 객체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예외 객체에 대한 이름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range 에러일 때는 이런 메시지를 뿌리고, 그 다음에 reference 에러. reference 에러 타입은 뭐였죠?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드리면 그렇죠? 에러 오브젝트의 타입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소스에 와서 이 부분은 당연히 어떤 에러겠어요? 레퍼런스 에러.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RENCE 에러. 이거겠죠? 그렇죠? 레퍼런스 에러. 레퍼런스 에러. 그죠? 우리가 레퍼런스 에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무슨 에러요? 신텍스 에러. 그럼 여긴 당연히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신텍스 에러. 우리가 장명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데이터 에러 타입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입 에러. 타입 에러는 타입 에러네요. 타입 에러. 그죠? 여기는 당연히 타입 에러. 그죠? 여러분이 케이스물로다가 각 예외에 대해서 여러분이 붙기를 해줬고요. 좀 더 그 에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 만약에 걸리지 않아. 레인지 에러도 아니고 레퍼런스 에러도 아니고 신텍스 에러도 아니고 타입 에러도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디폴트 부분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외에 대한 핸들링을 다 처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항상 어디가 처리된다? finally라는 부분이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트라이문에서 발생한 건 레인지 에러니까 당연히 어디가 처리되겠어요? 여기가 처리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해당 케이스문이 종료되고 다시 맨 마지막에 파이널리가 처리되고 이제 종료가 되겠죠. 우리가 예외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